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는 엄마가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 지금도 항상. 엄마와 둘이 살면서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정말 잘 자랐습니다. 가끔 아빠가 찾아와 맛있는 밥도 사주고 비싼 인형도 사주고 예쁜 옷도 선물로 주셨지만 그저 그냥 입으로 아빠라고 부를 뿐 그 안에 어떠한 의미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항상 우리 집에 올 때면 저와 같은 나이에 공주 같은 옷을 입고 화려한 머리핀을 하고 있는 여자아이와 함께 왔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는 게 어린 나이에도 무슨 자존심이 상했는지 입이 삐쭉 나와 싫다고도 해보았지만 어쨌든 언니라고 부르게 되었죠. 초등학교 입학 즈음까지는 그래도 언니랑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아빠가 찾아와서 몰래 자기가 아끼는 인형도 전해주기도 하고 친구도 별로 없던 저에게 절친 같은 존재가 되었고 엄마도 가끔씩 그렇게 만나는 자리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기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싫어할 만한 자리였을 수도 있는데도 엄마는 재미있게 노는 언니와 저를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지어주곤 했거든요. 언니와 저는 초등학교를 같은 곳으로 입학해서 언니를 매일 학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들떴었고 처음엔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첩, 바람, 불륜녀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던 그때 언니는 저에게 엄마가 불륜녀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날 학교 끝나고 엄마에게 신나게 달려가 엄마, 언니가 엄마 불륜녀래. 불륜녀가 뭐야? 라고 정말 해맑게 물었어요. 밝게 웃던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그냥 뭐지?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으니까 크게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우리 엄마가 불륜녀라며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어느 날 엄마와 마트에 갔을 때 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도 자기 엄마에게 엄마, 찌 엄마는 불륜녀래 라고 말을 했고 저도 네, 맞아요. 언니가 그러는데 우리 엄마 불륜녀래요 라며 맞장구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황급히 친구를 끌고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아주머니. 끌려가면서 그 친구는 내일 보자며 인사를 했고 엄마도 역시 제 손을 끌고 마트를 나왔어요. 그날 이후 그 단어의 뜻이 안 좋은 뜻이라는 걸, 아주 나쁜 것이라는 걸 굳이 찾아보려 하지 않아도 저는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는 점점 학교에서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리 엄마 나쁘다고 저에게 화를 내다가 인사도 받아주지 않고 일부러 복도에서 어깨를 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점점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언니의 아빠를 꼬신 엄마,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나. 언니는 저를 점점 미워하다 못해 증오하더군요. 정말 저는 고등학교는 다른 곳으로 가길 바랬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놈의 바람나서 밖에서 낳은 자식, 배다른 동생 소름 끼친다며 손가락질 받으며 학교 다닐 생각을 하니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어요. 언니와 저를 계속 같은 학교에 입학시키는 건 다 아빠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길이 없는 아빠는 그저 저희가 어릴 때처럼 그렇게 잘 지내는 줄만 아셨겠죠. 가끔씩 만나는 자리에서는 어릴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친한 자매처럼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부잣집에 돈 많고 예쁜 언니는 배다른 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항상 밝고 교우관계가 좋은 인기쟁이였습니다. 언니의 인기가 많을수록 그 곁을 지키는 친구들이 늘어날수록 저의 알 수 없는 적들은 저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또한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언니의 가식적인 연기는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배정받은 후에서야 아빠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학교 건물 뒤편에서
케첩과 젓갈을 퍼부으며 온갖 욕을 하며 깔깔거리던 학생들 사이에 서 있는 언니의 모습을 아빠가 보셨거든요. 아빠를 발견한 언니는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아니, 두려워 보였습니다. 아빠가 무서운 건지 그 옆에 서 있는 고운 언니의 엄마가 무서운 건지 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가루와 케첩 범벅이 된 몰골로 아빠 옆을 모르는 사람인 척 지나쳤습니다. 아는 척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먼저 아는 척 해주길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죠. 터벅터벅 걸어서 교문으로 나오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야 하나. 지금까지 너무나 좋아하던 엄마까지 미우면서도 그 어린 날 마트에서 엄마에게 내가 한 짓이 지금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었겠구나 싶은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엄마는 뭐가 무서운 건지 졸업식 내내 학교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교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밀가루 범벅에 눈물 흘리며 걸어 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멀리서 뛰어와 무슨 일이냐며 밀가루를 털어내셨어요. 저는 엄마의 그 모습도 꼴보기 싫었나 봐요. 엄마 들으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제가 듣던 그 밖에서 낳아온 자식, 불륜녀 이런 단어들을 툭툭 내뱉으며 지나가는 학생들. 안 들리는 척 꿋꿋이 밀가루를 털어내던 엄마는 끝내 고개를 떨구시고 저에게 미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손을 꽉 잡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다신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날 최악의 졸업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전학을 알아봤습니다.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았지만 엄마는 저를 위해 이리저리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하셨습니다. 그래도 졸업식 때 발각이 돼서 그런지 언니의 직접적인 괴롭힘은 없었고 덕분에 저도 그저 조용히 공부만 했습니다. 간혹 뒤에서 욕하고 수다 소재로 이용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난하게 모든 게 잘 넘어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미치광이처럼 잠옷을 입은 채로 다 늦은 저녁에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정신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대뜸 집에 들어와서는 집안 살림을 다 부실 작정인지 방방 뛰고 엄마를 잡고 마구 흔들며 진짜냐고 악을 쓰며 묻는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미친 거냐며 저는 언니를 뜯어 말려보았지만 저를 밀쳐내고 죽어버리겠다며 난리를 치는 통에 엄마와 저는 언니 한 명 말리느라 혼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는데 그때 그 우아한 부잣집 사모님과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더군요. 아빠를 보자마자 엄마는 아빠의 뺨을 때리셨고 고운 그 부잣집 사모님께 이러려고 데려갔냐며 따져 물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붙잡고 있던 언니의 팔을 놓았고 언니는 발악을 하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나가는 언니를 잡지 못했고 언니는 그 길에 교통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들어야 할 말도 듣고 싶은 말도 많은데 모든 상황이 어지러워서 어떤 걸 먼저 해결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전 믿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는 긴 연애를 했대요. 하지만 아빠의 부모님의 반대로 둘은 헤어졌고 아빠는 바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때 엄마는 임신 사실을 아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혼자 기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이란성 쌍둥이, 엄마 혼자의 몸으로 저희 둘을 모두 감당하기엔 몹시 버거웠고 무서웠겠죠. 처음엔 미혼모 센터에 몸조리를 하며 저희를 키울 준비를 하셨지만 생각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에 엄마가 먼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저 자리 잡을 동안만 금전적 도움을 바랬던 엄마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다고 하시더군요. 불임 판정을 받은 부잣집 고은 사모님께서 억센 시어머니의 임신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저희 엄마에게 아주 달콤한 말로 현혹시켜
언니를 데려간 거였습니다. 그 덕에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였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져 갈 때쯤 왜 언니가 그렇게까지 발악을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진짜 엄마에게 온갖 나쁜 프레임을 씌우며 친구들과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살아왔던 자신인데 얼마나 놀라고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더럽다며 경멸하던 사람들과 사실은 정말 진짜 가족이었다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평생을 쌀쌀맞은 엄마 아래에서 이쁨 받아보겠다고 집안에서 노력했을 어릴 언니의 모습이 상상되며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좀 잘 좀 숨겨주지. 이럴 거면 그냥 데려가지 말지. 병실에 누워있는 언니를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그저 모든 게 다 자기 탓이라 조용히 눈물 흘리는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언니는 현실로 돌아오고 싶지 않은가 봐요. 몸은 다 나았지만 아직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잦은 발작을 일으키며 알 수 없는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하십니다. 이제 아빠의 핏줄은 저 하나 남았다고요. 참, 그 연락에 소름이 끼치고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대신 저에게 특혜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통장에 매달 용돈이라며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고 신용카드도 받았거든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학교 근처에 집까지 얻어주셨습니다. 모든 혜택이란 혜택을 아주 쏙쏙 다 빼써먹고 있습니다. 등록금도 대주시고 카드도 아주 펑펑 쓰고 있어요. 억지로 쓰지 않아도 될 것까지 그냥 마구마구 카드를 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보상받고 있는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엄마는 매일매일 언니 병원에 찾아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엄마를 이해해보려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자기 딸이잖아요. 하지만 언니를 엄마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눈이라도 마주치며 발작을 해버려서 사실 병원에서도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엄마는 그저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오겠다고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십니다. 사실 저도 한번 찾아가 보고 싶긴 한데 저도 보면 발작을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하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언니도 짐을 좀 덜어놓고 저희를 반겨주는 날이 올까요? 아니, 같이 눈이라도 마주치며 인사라도 할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요? 언니에게 이제 다 용서했다고, 나는 이제 괜찮다고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제 어둡고 재미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